오늘은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바다를 예전처럼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존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백상아리입니다. 할리우드는 이 상어를 바다의 절대 악역처럼 묘사해 왔죠. 하지만 사실 그 이미지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백상아리는 길이 6m 이상, 몸무게는 2톤이 넘는 거대한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턱의 힘은 엄청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뼈를 산산조각 낼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심장이 뛸 때 아주 미세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백상아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모래 아래 숨어있는 물고기조차 눈으로 보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체 레이더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대부분의 공격은 사실 먹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시험 공격입니다. 상어는 인간이 먹을 만한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한 번이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깊은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백상아리는 마치 이빨 달린 잠수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다의 진짜 지배자, 범고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킬러 웨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범고래는 돌고래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돌고래죠. 사실 겉보기에는 웃는 얼굴처럼 보이고 귀여운 이미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구 역사상 가장 지능적인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범고래는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며 전략적으로 사냥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 위에 있는 물범을 잡기 위해 일부러 파도를 만들어 얼음판을 뒤집기도 합니다. 또 물고기떼를 여러 방향에서 몰아붙이며 공격하기도 하죠.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백상아리를 사냥한다는 점입니다. 범고래는 상어를 뒤집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공격합니다. 바다 최강의 포식자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이죠. 이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전략 게임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범고래들은 가족마다 자신들만의 언어와 사냥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드문 동물 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야생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먹잇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바다 생물들에게 범고래의 등장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범고래 무리가 나타나면 상어는 도망가고 바다 사자는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바다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하죠. 다음은 호랑이 상어입니다. 백상아리가 우아한 포식자라면 호랑이 상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상어는 먹는 데 기준이 없습니다. 물고기, 거북이, 새, 다른 상어는 물론이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까지 먹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호랑이 상어의 뱃속에서 자동차 타이어, 금속 조각, 번호판 같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성격입니다. 백상아리는 한 번 물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호랑이 상어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집요함 때문에 인간 공격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어는 사람들이 수영하는 얕은 해안가 근처를 돌아다닙니다. 만약 바닷속에서 여러분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다의 미사일이라 불리는 마코상어입니다. 마코상어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상어입니다. 시속 70km 이상으로 헤엄칠 수 있죠. 자동차 수준의 속도를 바닷속에서 내는 겁니다. 몸은 어뢰처럼 날렵하고 눈은 차갑고 검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휘어진 날카로운 이빨은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코상어는 잡힌 기회도 끝까지 싸우는 유일한 상어다. 실제로 마코상어는 배 위로 뛰어오르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포식자인 셈이죠. 인간 공격 사례는 드물지만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칼날 달린 어뢰에 치인 것 같았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은 채 공격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귀상어입니다. 바다의 외계인처럼 생긴 상어죠. T자 모양의 머리는 처음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구조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양쪽 끝에 달린 눈 덕분에 거의 360도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넓은 머리 전체로 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모래 속에 숨어 있는 가오리조차 귀상어에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는 수십, 수백 마리의 귀상어가 함께 무리를 이루어 헤엄칩니다. 과학자들조차 그 이유를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수많은 귀상어 무리가 조용히 움직이는 장면은 마치 외계 함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제 바다악어입니다. 멸종하지 않은 공룡 같은 존재죠. 바다악어는 현존하는 가장 큰 파충류입니다. 길이 6m 이상, 몸무게는 1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실제로 바다를 헤엄칩니다. 이 악어의 턱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어떤 육식 공룡보다 강력하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인내심입니다. 바다악어는 몇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먹잇감이 가까워지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데스롤, 죽음의 회전입니다. 악어는 먹이를 물고 몸을 회전시키며 뼈를 부수고 익사시킵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잔혹한 사냥 방식 중 하나죠. 심지어 바다악어는 상어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해안 가까이 접근한 사람은 이 포식자에게 단순한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유고래입니다. 심해의 검투사라고 불리는 존재죠. 향유고래는 지구에서 가장 큰 이빨 달린 동물입니다. 길이 20m, 몸무게는 50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소리입니다. 향유고래는 지구상 어떤 동물보다도 강력한 소리를 냅니다. 그 클릭음은 제트기 엔진보다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이 소리가 먹잇감을 기절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향유고래는 2000m가 넘는 깊은 바다까지 잠수합니다. 빛도 닿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향유고래의 숙적, 대왕오징어가 살고 있습니다. 향유고래 몸에 남아있는 거대한 상처들은 심해에서 벌어진 전투의 흔적입니다. 인간이 절대 볼 수 없는 깊은 곳에서 거대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수면 위에서는 평화로운 거인처럼 보이지만 심해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한 사냥꾼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바다는 단순히 아름다운 푸른 공간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잔혹한 포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동물들 중 어떤 존재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육지의 최상위 포식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